테스트 링크. 여러분 안녕.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울증 약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먹었던 사람으로서, 저승의 문까지 10번 했던 사람으로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뉴스를 보니까 우울증 약의 처방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신과에 가기는 싫지만 약은 필요했던 사람들이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더라, 뭐 약간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 약이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물론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의학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들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처치나 뭐 이런 결정은 다 전문가랑 하셔야 돼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들어. 이 항우울제라는 약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되게 어려운 이름이거든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거나 불균형하니까 세로토닌이 뇌에 오래 머물게 하면서 이 작용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 너무 놀랍게도 플라시보 효과보다도 효과가 미미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충격적인 보고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이 항우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작용은 또 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구글에다가요, 항우울제 의약품 첨부문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면, 그 의약품 첨부문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약 사면 상자 있잖아요. 그 상자에 같이 들어있는 이 약의 특성과 뭐 성분과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와 부작용 이렇게 다 써있는 그 문서 있잖아. 그게 의약품 첨부 문서라는 건데,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항우울제를 검색해서 보면 거기 항우울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자살 충동 이런 거겠지. 저는 실제로 항우울제 먹고 안 좋은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항우울제, 그러니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울증의 원인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접근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최신의 연구 결과들과 좀 깨어 계시는 몇 안 되는 고마운 의사 선생님들이, 야 아니야, 우울증이 그냥 단순히 그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에서 생긴 그런 단순한 질환이 아니야 라는 거를 밝혀냈지. 그래서 밝혀놓은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해서 여러분들의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그게 우울증을 일으킬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이라는 게 다 멘탈이 안 좋을 때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멘탈이 안 좋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개판으로 먹지. 아니 멘탈이 안 좋은데 무슨 음식을 가려가면서 먹고 그러겠어요. 몸에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여겨지고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먹는 그런 음식들을 먹겠지. 배달 음식, 가공식품 이런 거.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장내 환경이 개판이 되고 면역 기능이 개판이 되고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러면서 여러분 몸에서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생활을 몇 년씩 했다,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멘탈이 개판일 때 여러분들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운동이에요. 운동은 살 빼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야. 호르몬 기능 정상화시켜주고 스트레스 호르몬 떨어뜨리고 자율신경계 균형 만들어주고, 그래서 몸이 전반적으로 염증 없이 깨끗하고 좋은 몸을 만들어주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 뇌기능 향상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멘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뇌기능이 안 좋으면 멘탈이 좋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멘탈은 안 좋은데 몸엔 염증이 많은 그런 상태가 돼서 또 우울증의 테크트리를 탄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가장 어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으로 시작해서 그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번아웃은 또 왜 일어나요? 그것도 멘탈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번아웃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완벽주의 소질이 있다든지, 자기 한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 막 뭐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까지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뭐가 나라는 인간에게 더 중요하고 좋은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이나 뭐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 뭐 이런 거에 기준에서 맞춰 살다가 어거지로 내 인생 막 끌고 가다가 오는 게 또 번아웃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멘탈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진짜 원인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약 집어먹고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울증
우울증 약이 여러분 필요할 때가 있고 도움이 될 때가 있지. 하지만 약만 먹어서는 해결 절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약 먹는데 멘탈이 그대로여 봐. 약은 증상을 완화해주는 거지 치료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물론 너무 힘들 때 증상 완화를 시켜주는 거 고맙고 좋지. 하지만 내가 평생 약을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 끊는 순간 재발되잖아. 여러분들이 약에 의존한다면 평생 그 약을 먹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이 약이 가진 부작용이 너무 무섭고 어마무시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의약품 첨부문서 찾아서 꼭 읽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약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벌었을 때 증상이 조금 완화되었을 때 멘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라고 내가 내 채널 만들어 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채널에 계속 앞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좋은 영상들도 있지만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 끊임없이 보면서 멘탈 공부하고,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는 책들도 열심히 좀 읽으시고 멘탈을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 주세요. 실제로 저한테 코칭받고 멘탈 문제 좋아져서 생활습관 문제 해결하신 분들이 우울증이 평생 앓던 우울증이 나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전 솔직히 좀 억울해요. 이게 이렇게 쉽게 나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평생 약을 먹었잖아요. 제가 그 약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생님은 모르실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억울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을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우울증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동정심에 푹 젖어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반드시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거에 젖어 있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연하고 좋은 멘탈, 아름다운 멘탈로 가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멘탈 만들어 가시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우울증 같은 거 힘든 거 없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